안에서 보면 와우 멋지네, 밖에서 보면 이거 또 막혔어? 야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년 봄이면 고양 시민을 찾아오는 화려한 봄꽃 축제 2025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25일 금요일 시작이 됩니다. 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꽃박람회는 다음 달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릴 예정인데요. 최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진 콜드플레이 공연의 뜨거운 열기를 꽃박람회가 이어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7년 시작돼서 올해로 17회를 맡고 있는 고양국제 꽃박람회는 누가 뭐래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꽃박람회 측은 그동안 약 900만 명의 누적 관광객이 박람회를 찾았고 1조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역대 꽃박람회 사진들 쭉 훑어보니까요, 일산 신도시와 호수공원의 역사를 일별하는 것 같은 그런 추억에 적게 되네요. 하지만 이 꽃박람회의 존재감 또는 이 파급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꽃박람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아무래도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달라진 꽃박람회의 위상, 문제가 되고 있는 꽃박람회 펜스, 이거 꼭 쳐야 되나, 또 찬반으로 갈리는 시민들의 반응 등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개장한 고양국제 꽃박람회의 출발은 정말이지 화려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군 시절이던 1991년부터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양 꽃전시회를 개최해 오다가 일산 호수공원 개장을 계기로 국내 최초의 국제 꽃박람회를 기획했는데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제1회 꽃박람회 사진 몇 장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조금 촌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28년 전이니까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볼거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변변한 지역축제 자체가 드물었고요. 새로 개장한 일산 호수공원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맞물려서 첫 해 무려 130만 명이 관람객이 다녀갔고 또 54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달성하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첫 회 이 흥행 기록이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 관람객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70만 명, 50만 명, 그러더니 최근에는 30만 명대로 이렇게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이 이렇다 보니까 행사 비용 적자도 한 해 한 40억 원 이렇게 가까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꽃박람회의 흥행이 위축된 이유는 복합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고양시 화훼 산업 자체가 매우 축소가 됐고요. 또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우리 고양시는 꽃의 도시야 라는 생각이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전국 곳곳에서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대형 축제 안 하는 곳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양국제 꽃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차별성 이런 거를 부각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꽃박람회 측이 내놓은 대안은 뭘까요? 행사가 열리는 일산 호수공원의 공간적 매력을 최대한 꽃박람회의 흥행과 연결해보자 라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료 입장 구간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수공원의 주요 명소인 장미원, 전통정원, 그리고 공원 서쪽의 수변공간, 나아가서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이 유료 입장 구간을 이렇게 확장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는 이런 멋진 경관을 조성해서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어야 요즘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근데 꽃박람회의 이런 선택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꽃박람회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관람객 수가 조금 늘었고요. 또 꽃박람회 다녀온 시민들은 예전보다 멋진 경관이 훨씬 많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풍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년에 볼 수 없는 이런 경관들 작년에 만나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호수공원 대부분을 행사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철망 펜스가 정말 기나긴 이런 펜스가 쳐진 겁니다. 다시 말해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던 호수공원이 꽃박람회의 유료 입장객만을 위한 행사장이 돼버린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작년에는 보행자 산책로랑 자전거 도로 사이에 이렇게 펜스가 놓여지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자, 이거 누구를 위한 꽃박람회냐, 꽃박람회가 아니라 봉박람회냐 이런 불만이 그야말로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꽃박람회 펜스가 올해도 똑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펜스 위치를 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이 보행로가 아니라 나무나 이 녹지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런 방식으로 펜스를 쳤습니다. 기둥을 박는 방식도 작년과 달리 주로 잔디밭이나 뭐 이런 숲의 흙을 이렇게 파고 기둥을 박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펜스와 이렇게 접촉하는 민원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료 입장 구간도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행사의 메인 무대로 삼았었는데 올해는 노래하는 분수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통 정원에서 이렇게 유료 구간이 끝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작년에 어떤 실패를 조금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좀 개선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달맞이 섬, 여기가 또 유료 구간으로 포함된 거, 요거는 또 새로운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유료 구간이 되다 보니 입장객이 아닌 일반 방문객들은 호수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려면 작년에는 달맞이 섬으로 이렇게 샥 건너가면 됐는데 올해는 호수공원의 저 맨 끝에 있는 자연학습원까지 정말 긴 이런 울타리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일부 시민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편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올해 꽃박람회도 두 줄로 정리하면 안에서 보면 와우 멋지네, 밖에서 보면 이거 또 막혔어? 야,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호수공원에 펜스를 치고 치르는 고양국제 꽃박람회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은 일산 호수공원은 고양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특정 행사를 위해서 대부분의 호수공원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기간의 행사를 위해 매년 수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게 이게 맞냐, 차라리 그 돈을 호수공원의 시설과 경관을 개선하는 데 써서 평소에 더 많은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찾아오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어차피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유료 행사로 치러지는 것이니까 1년에 며칠 정도 펜스가 쳐지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라도 꽃박람회가 지속 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펜스 설치가 조금 개선이 됐으니까 내년에도 보완점 개선해 나가면 된다. 다시 말해서 고양시가 보유한, 포기하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이런 문화적 자산 아니냐, 앞으로도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고양국제 꽃박람회 펜스, 여러분은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일 새롭게 시작한 2025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요. 꽃박람회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